최근 대만은 조바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위기가 험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덩달아 미국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고 결국 그 한복판에 있는 대만 앞바다에서 미중 양국 해군의 최대 전력인 항모 전단끼리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군은 육해공 합동 대만 포위훈련에 처음으로 산둥함 항모전단을 투입해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중국해를 선회하며 600회 이상의 2차 함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전략폭격기 H-6도 2대 합류시키며 무력 시위를 했죠. 이에 미국도 맞불 작전으로 니미츠급이 이끄는 항모전단의 B-52와 B-1B 전략폭격기까지 더해진 대형 핵전략 자산을 남중국해에 전개시켰습니다. 양국이 같은 바다에서 서로를 노려보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것입니다. 한치만 어긋나면 바로 다음 순간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대만은 정신이 나갈 노릇입니다. 그도 그럴 게 자기네 앞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대만은 자주 국방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지금에 와서는 미국에 기대는 것 외에는 스스로를 지킬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차라리 지금과 같은 대치 상태가 변하지 않고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차세대 무기를 개발해낼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 롤모델로 주목한 것은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나 깔보던 한국이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이 방산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서방 무기 시장의 메이저리거로 순식간에 뛰어오른 한국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라도 그 판이나마 따라잡아 보려고 대만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주변 상황이 그들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만이 처한 상황은 정말이지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니미츠와 산둥이 앞바다에서 눈싸움을 하면서 칼을 갈고 있고 필리핀, 한국, 일본 등 주변 나라들은 이제 중국의 알등을 돌리고는 연일 언쟁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더 이상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요 무기 조달처인 미국한테 제발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확보에 매우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진작에 구매한 물량조차 제 스케줄대로 인도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F-16V 전투기를 66대 구매하기로 했고 올해는 그때 계약한 분량이 슬슬 도착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판매한 무기의 납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 한국뿐이고 심지어는 미국 역시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추가정 대만 국방부 장관은 F-16V의 인도가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F-16V의 신규 구입 외에도 141대의 F-16LB 전투기를 F-16V로 개량하고 있는데 그 일정이 크게 어긋나버린 상황입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F-16V의 초도 분량은 올해 4분기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적 공급망 차질로 인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24년 3분기까지 연기됐다고 합니다. 추 장관은 의회에서 미국한테 기존 함대에 대한 예비 부품 배송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 무언가의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는 여러 채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2026년 이전에 주문한 전투기를 모두 인도받을 것으로 여전히 기대한다는 변명도 덧붙였습니다. 대만은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F-35를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도 보냈습니다. 한때 미국은 대만에 F-35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까지 한 적이 있었고 대만 측에서도 이를 비교적 빠르게 강력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해 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요청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4일 이전에 미국에 문의했던 F-35 도입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는 F-35 등 전투기 조달 사업을 맡는 국방부의 장관과 공군의 참모총장을 불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이 F-35 도입의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묻자 국방부 관련자는 국방부가 직접 미국에 조달 요구 사항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동의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식적인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은 채
F-35 도입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F-16의 개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만은 한참 낙후된 구식 4세대 전투기들로 중국의 떼거지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상대해야 해서 그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돕지 않았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F-35가 중국 상대로 너무 효율적인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것만도 수백 가지의 결함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국가 누구나가 F-35를 원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유 군수기업의 한 군사과학 학술지에서는 F-35를 F-22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F-22에 비해 기동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며 스텔스 성능, 레이더 성능, 전자전 성능 등 다방면에서 F-22를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이라 방공망으로 완전히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죠. 이렇다 보니 당초 미국이 대만에 F-35를 판매하려고 검토 중일 때에도 중국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했고 대만의 희망 사항과 달리 현재 동아시아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한 발 물러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의 자체 국방력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침울한 사실만 다시 확인할 따름이었습니다. 대만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대만이 유엔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부터, 아니 대만이 중국과 갈라서던 시점에서부터 중국이 대만을 삼키려고 일으키는 양안전쟁은 뻔히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대만도 바보가 아니라면 이에 대비했어야 했죠. 실제로 대만은 나름 이에 대비해 보려고는 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뿐이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긴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80년대 개발된 FCK-1 경국 전투기죠. F-16 수준의 성능을 노리고 만들어 기술력에 한계가 있는 것 치고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까지 따라잡아 지금까지도 대만인들의 자랑거리인데요. 나름대로 현대화 업그레이드도 진행해서 현재도 쓰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훈련기 모델도 만들어냈습니다. 훈련기 모델의 이름은 AT-5 융인 혹은 브레이브 이글인데요. 대만이 이를 개발하면서 롤모델로 삼았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FA-50이었습니다. 애시당초 대만은 FA-50의 훈련기형인 T-50을 도입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한국은 대만과 단교 상태이고 중국의 외교적 압력이 분명히 작용할 테니 T-50의 도입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죠. 그래서 자체 개발로 선회했고 스스로 만들어본 유일한 전투기인 경국을 기반으로 한 고등 훈련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시점쯤에 경국의 양산은 종료되었었고 대만의 전술기 제조 역량은 그대로 맥이 끊길 뻔했지만 융잉의 개발 덕분에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2021년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어 운용 후 내려준 평가는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반이 된 경국에서부터 이어져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엔진 출력의 문제, 롤모델이 된 FA-50과 같은 확장성을 갖추지 못한 문제 등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이에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왜 융잉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밖에 얻을 수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려고 했습니다. 대만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인터내셔널이 작년 3월 게재한 기사는 FA-50 블록 20의 성능에 대해 여러모로 뜯어보고 있습니다. 융잉이 실전 배치되었음에도 디펜스 인터내셔널은 융잉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신 한국 FA-50 블록 20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융잉의 미래는 FA-50 블록 20와 그 결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디펜스 인터내셔널은 FA-50 블록 20을 두고 진정한 의미의 멀티롤 전투기로 변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형 고등훈련기인 융잉이 등장했지만 먼저 날아간 FA-50의 후미 등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는 탄식 어린 자조도 덧붙이고 있죠. 디펜스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을 이끈 두 가지 존재로 FA-50과 K9 자주포를 꼽고 있는데요. 만약 FA-50이 없었다면 지금의 항공우주산업 강국 대한민국 역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을 시점에는 폴란드 수출도 말레이시아 수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블록 20의 구체적인 성능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T-50에서 시작해 특수비행기 T-50B, 전환훈련기 TA-50, 경공격기 FA-50, 추후 개발될 멀티롤 전투기 F-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점을 높게 산 것입니다.
용인이 마치 FA50과 같이 진화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대만은 지금도 전투기 개발에 대한 열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도 미국에게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처절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국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토록 미국한테 대이면서도 다시 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대만의 입장이 조금 측은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치 삐끗했으면 한국의 모습이 저들과 같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이 대만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를 유지해서 더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